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출범한 수미산 원정대 1기가 졸업했습니다. 2기에는 1기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새로운 원정대원으로 동참했습니다. 80여 명은 불교와 새 인연을 맺었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로 대표되는 선지식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적 100일을 맞아 추모제가 엄수됐습니다. 문도를 비롯해 4부대중은 태공정신을 이어 불교 중흥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불교계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종단 차원의 대응 조직 구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되면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옮기는 한양천도에 불교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숭의역불의 조선사회에서도 민중의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어온 불교의 저력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중생들이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도 담은 문화공간, 담장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이 모여 결성된 수미산 원정대가 1기 과정을 마치고 수계 졸업식과 2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모든 잘못을 삼보전에 참회하고 몸과 마음을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발원이 모여 지난 2월 출범한 수미산 원정대. 지난 5월 73명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1기 입학식을 하고 첫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불자들뿐 아니라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무종교인, 이웃종교인들과도 새 인연을 맺은 수미산 원정대가 지난 28일 1기 과정을 회항했습니다. 봉은사 법왕로에서 열린 1기 수계식에서는 수미산 원정대 회주 자승스님이 개사로 47명의 1기 원정대원들에게 수계 법문했습니다. 부처님의 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불자의 바른 행실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잘못을 삼보전에 모두 참회하여야 합니다. 장궤 앞장한 1기 졸업생들에게 스님들이 직접 마니가사를 걸어주고 불교와의 지속적인 인연과 불자로서의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1기는 10강의 과정 동안 무교, 이웃종교인들을 도반으로 만드는 인연 맺기, 상월결사 천막 템플스테이, 법주사 성지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졸업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기에 입학해서 졸업을 못한 도반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원이 합심, 정진해서 2기, 3기를 거듭하는 동안 수미산 원정대를 금강석처럼 만들어갈 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수계식, 졸업식과 함께 2기 원정대원들의 입학식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1기보다 더 많은 인원인 118명의 새로운 원정대원들이 한국불교 중흥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중 80명이 이웃종교, 무교인으로 새 인연을 맺게 돼 불교의 외연 확장에도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웃종교인 카톨릭 신자였는데 상월결사 9분 스님들의 그 처연한 모습을 보고 그 누면한 자세, 결기에 감동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깊은 울림이 있어서 그 큰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분들이 발언하신 그 뜻을 다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열심히 해보리라는 생각을 잘했었습니다. 상월선언 무문관과 만행결사에서부터 시작된 수미산 원정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2기 과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로 대표되는 한국불교의 선지식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 100일을 맞아 추모제가 어제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됐습니다. 금산사 사부대중은 스님의 보살행을 가슴에 새기고 불교의 사회활동을 계승하기 위한 새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배롱나무 흐드러지게 핀 지난 여름 영원한 법계의 자유를 누리며 사바세계로 떠난 태공당 월주대종사.
원적의 든지 100일을 맞아 사부대중이 금산사 대웅보전에 모여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신도들은 인자하게 웃고 있는 스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며 그리워했습니다. 문도 스님들은 그동안 영결식과 사식구제 등 은사 스님 마지막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장섰던 신도들을 배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삼복더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도님들이 빠짐없이 오셔서 바로 헌화하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추모제는 상담불공을 시작으로 헌향, 어산어장 임묵스님 집전에 종사 영반, 헌화, 추모사, 합창단, 음성공양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전북지역 불교 신행단체 대표들도 헌화하며 월주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지금도 스님하고 불러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느 때 어느 별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생애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문도 대표 도영 스님은 월주대종사의 보살행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금생에는 더욱더 스님을 닮아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생애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도님들 감사합니다. 추모제 후 금산사 사부대중은 태공 월주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설악산 신흥사의 중창조이자 조계종 정화 6비구 중 한 명이었던 성준대종사의 44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9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다례제는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과 주지 지혜스님을 비롯한 문도 등 4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도후대종사는 오늘날 신흥사를 중창하고 종단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한 성준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정호당 성준대종사는 1955년 범어사에서 고암 상원화상을 은사로 출가한 후 1960년 정화 6비구의 한 명으로 조계종의 정화불사를 이끌었으며 신흥사를 중창하고 조계종 재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감찰원장 등을 역임하고 1977년 9월 24일 법랍 24세로 신흥사에서 입적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스님이 생존해 계시면서 늘 경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멀리서라도 스님 말씀만 누가 하셔도 그냥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 스님은 아주 어머셔가지고 많이 혼나고 많이 경책을 많이 받아서 아마 느낌이 똑같을 겁니다. 태고종이 4주간의 행자교육을 마치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 3위3인이 총 50명의 출가자를 배출했습니다. 기본교리와 기초습의, 참선 등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친 태고종 행자 50명이 지난 28일 서남사 금강계단에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제46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서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전기아사리로 수계의식을 집전하고 수계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단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 아래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이어가는 불교계. 구체적인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환경위원회가 기후변화와 불교 실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종단 차원에선 처음 열린 기후변화 관련 세미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한 호국불교 사업의 일환입니다. 불교는 누구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환경, 생태 살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원력을 새로이 하고 다방면에서 실천행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조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으로서 잠재된 영향력은 크지만 환경보호에 대응하는 종단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구 본사 내 환경위원회 구성과 지역사회와 연계사업도 제안됐습니다. 사찰 기후변화 교육과 조직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해 환경운동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교구 내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구 내에 다양한 환경위원회를 갖다 구성해서 교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환경 교육도 하고 환경 실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캠페인을 갖다가 동시에 같이 벌여나가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종단 차원의 조직화와 더불어 사부대중이 스스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 캠페인도 제시했습니다. 1년 동안 안 쓴 물건을 보시하는 무소유 나눔 장터, 기존 방생법회에서 발상에 전환을 한 바다쓰레기 줍기 방생법회 등 불규적 색채와 맞닿은 색다른 활동들로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불교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걸 좀 뛰어넘어서 일단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본래 내 것이라는 건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내가 지금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찰에 전부 가져와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들이 다소 새로울 건 없지만 현실이 돼버린 재앙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유교가 중심을 이루던 조선시대 불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숭유억불 정책에도 국가 대소사나 민중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저력을 잃지 않았던 불교의 역사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를 지금의 서울로 옮긴 한양천도 627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의 왕사로 한양천도를 주도했던 무학대사가 호암산에 창건한 호합사가 이번에는 조선전기 한양의 사찰과 불교를 주제로 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불교는 여말선초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되고 건국부터 배제돼 역할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진사대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일 뿐 무학대사가 왕사로 책봉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계는 건국부터 조선시대 내내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호합사를 비롯해 고려시대 말과 조선시대 초에 불교가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민중과 함께 해왔는지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숭유억불 정책으로 조선시대 불교 역할이 미미했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서 자정도 하고 혁신을 하고 이런 거로 해서 조선이 건국이 됐고 그래서 한양천도라는 부분도 그런 결과물로 생각이 되는데 627년 전 조선의 국도를 지금의 서울로 옮긴 한양천도에 무학대사가 중심에 있었고 왕조실록을 사찰이 수호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역사마다 불교가 역할을 해왔지만 기록되고 선양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동국대 황인규 교수를 비롯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조선전기 성교양종과 수사찰을 주제로, 탁효정 순천대 연구교수가 조선전기 왕실과 능침사찰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조선 건국 초기의 불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한양천도 기념문화제를 열고 있는 호합사는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기해 학술대회와 문화축제를 열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양천도와 불교의 역할을 조명하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미소는 물론 귀를 간지리는 제잘거림도 듣기 어려운 시절이 되는데요.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이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내일이 빨리 오길 바라는 작은 소망이 담긴 문화공간, 담장미술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황량했던 학교 담벼락이 작은 미술관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림처럼 작품들은 초록의 나무 울타리를 배경으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길이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여중생들의 그림과 사진에 행인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하굣길 학생들도 친구들과 선후배의 작품들을 즐겁게 감상하며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집니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밖에서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너무 잘 그린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느낌이 들고 뭔가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개교 44주년을 맞은 진각종 종립 진선여중이 코로나19로 축제를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올해는 담장 미술관으로 학생들의 끼와 멋을 풀어냈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담장 미술관은 학교 안에 머물던 축제를 지역사회와 작은 문화를 공유하며 다시금 이야기가 넘치는 활기찬 내일을 향한 작은 소망도 담았습니다. 작품들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분들께 웃음을 전해드리고 우리의 그 일상을 되찾고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선여중 담장미술관은 1년 동안 전교생이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출품한 작품들을 선정해 35점을 선보였습니다. 진선여중은 학생들의 작은 이야기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여행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학생들과 공감하며 잠시나마 철없던 중학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과거의 추억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이들이 오히려 공동체의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코로나 극복!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진이라는 2D 평면 예술에 3D 프린터를 접목해 석불의 질감을 살리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겹겹이 층을 쌓아 석불의 입체감을 살린 안한식 작가를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계사업 올미 아트스페이스에서 개막한 안한식 작가의 3D 프린터 석불 개인전. 일반 개인전과 달리 관람객들이 연신 작품에 손을 대고 만져봅니다. 멀리서 보면 벽면 가득 채운 사진 같지만 이 작품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는 보통 모형이나 빠른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돼 아직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한식 작가는 이 기술을 사진에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쳐냈습니다. 안 작가는 화강암의 거친 석불 재질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오랜 시간 적층해 재질을 표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 그 사진을 찍는 데는 단 불과 몇 분, 몇 초, 그 다음에 또 그걸 종이에 인화하는 데도 뭐 몇 분,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전시도 하고 책을 만들 때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작품 완성을 위해 드는 시간은 수백 시간. 아직 기술이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작업할 수 없어 이어붙인 부분에서는 색감과 질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안 작가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작품 역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전통문화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시회를 함께 기획한 석재현 작가는 안한식 작가가 가진 고유의 기술이 사진계에서 새로운 시도라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부분을 평면화시키는 어떤 매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이것이 입체적인, 이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손으로 그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그 불상을 만드셨던 그 느낌이 3D 프린트 방식을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 부분인데요. 안한식 작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2021 서울 불교 박람회에서도 작품 7점을 공개하며 불자들에게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구미 금호종합사회복지관과 도리사가 연탄 나눔 은행을 발족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첫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9일 구미 금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연탄 나눔 은행을 발족한 금호복지관 관장 법등 스님과 도리사 주지 묘인 스님은
더프라미스 봉사단원, 연꽃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에 연탄과 땔감 화목을 전달했습니다. 법등 스님은 모든 이웃들도 따뜻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겨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올해 처음 연탄 나눔을 진행한 도리사 주지 묘인 스님은 많은 수량의 연탄과 화목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국 5주년을 맞는 BTN 라디오 울림이 월요일 아침 경혜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의 특별한 만남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개국 당일인 11월 1일 월요일 아침 7시 울림의 아침에서 경혜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의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라디오 DJ 1세대를 거쳐온 이계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라디오의 본질과 한국 불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밤 9시에는 울림의 저녁과 울림의 밤을 책임지는 DJ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슈퍼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불교연합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군부 문제로 이중거를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제불교연합은 미얀마 고아원과 초등학교, 불교대학 등에 어린이와 성인용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기증 물품은 불자 기업인 SJ파워, 대성 울트라소닉, THL 네트웍스, 차미누리 등이 지원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국제불교연합 이사장 재원 스님과 제주 선운정사 회주 현호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신항철 SJ파워 회장, 홍일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